이제 오늘은 복부거상이라는 주제인데 출산하신 분들이나 다이어트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이 배고민으로 좀 오신 분들 많으신가요? 두 가지 타입이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약간 좀 통통하면서 여기도 늘어져 있고 뱃살도 아직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 진짜 다이어트를 너무 훌륭하게 하고 오시고 정말 앞치마처럼 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자분인데 몸무게를 140kg에서 60kg까지 감량하신 분들도 오셨어요. 그러면 겉에서 봤을 땐 여리여리한 체형인데 복부가 정말 이만큼이 늘어져 있어요. 음부까지 다 내려오는 그런 식으로 요즘에 원체 다이어트들을 잘 하고 오시다 보니까 기본이 30kg 이상 이렇게 감량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오세요. 근데 배는 왜 이렇게 안 빠지는 거예요? 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좀 다른 기관과 다른 장기예요. 보면 우리가 피부도 있고 그 안에 복직근이 있고 그 안쪽엔 또 장기들이 있잖아요. 복막 안에 장기들도 있는데 피하 지방이라는 것은 피부 밑에 이렇게 지방이 있기도 하고 또 내장 지방도 있어요. 그건 수술로는 뺄 수 없는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복직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근육이 남성분들은 출산하실 게 없으니까 일자로 이렇게 복근 라인이 사실은 다 있거든요. 안 보이는 것 뿐이지 다 있는데 여성분들은 출산하고 나면 이게 늘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붙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하고 살 많이 쪘다가 빠지면 이렇게 동그란 그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린 다 누구나 이런 라인을 꿈꾸는데 이게 한번 선을 넘어가 버리게 되면 복직근 이기가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조금 더 고민이신 것 같아요. 헷갈리는데 이 복직근이 벌어지면 다시 이게 안 노물어지는 거예요? 출산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배꼽에 만져보면 가운데 이렇게 근육과 근육 사이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이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안쪽에 있는 자궁에서 그 공간을 밀고 나오면서 복직근이 이렇게 벌어져요. 평소에는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이게 임신을 하게 되면 약간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죠. 통계적으로 30% 이상 확률에서 완전히 이렇게 딱 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씬하신 분들도 출산을 하고 나면 이 라인을 사실은 유지하는 게 굉장히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거는 뭐 운동으로 해결이 안 돼요? 운동으로도 한계가 있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많이 줄어드시면 다행인데 대부분 많은 환자분들이 그 정도까지도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임신 출산 준비를 할 때 너무 많은 몸무게를 키우는 거는 정말 좋지 않아요. 너무 작게 키워도 안 되지만 보통은 교과서적으로 한 10kg에서 15kg 사이 정도. 너무 몸무게가 많이 찌게 되면 복직근이나 여러 가지 피부나 장기나 근육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 돌아가는 게 굉장히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출산하고 나서 그게 복직근 분리가 되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좀 있어요? 절반을 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저도 아기들 낳고 운동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출산하기 전이랑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이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복직근이 분리된 건지 괜찮은 건지 상태를 알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이런 분들이 여기 지방도 좀 두껍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만져가지고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하실 수도 있어요. 오시면 뭐 초음파도 봐드릴 수 있고 제가 봐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출산하신 분들 중에서 누우면 배가 좀 평평한데 일어서면 배가 좀 볼록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도 같은. 그렇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장롱 문을 딱 닫는 것처럼 이렇게 딱 닫혀줘야 되는데 틈이 열려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유독 가스가 차거나 밥 많이 먹으면 그냥 갑자기 볼록 힘없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 근육의 힘 자체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코어 운동은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출산이나 복직근 문제 말고 배가 나와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체중 감량을 많이 한 경우, 이게 아무리 내가 살을 뺐어요. 빼가지고 피하 지방도 빠지고 내장 지방도 빠졌어요. 근데 덮고 있는 피부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같이 처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하복부가 조금 더 그런 경향이 있고, 살이 많이 쪘던 분들은 상복부도 굉장히 많이 힘이 없게 처져 있으신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복부만 처져 있는 경우는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상복부까지 처졌다 그러면 상복부 위에 있는 부분까지 박리를 해가지고 완전하게 배꼽을 다시 만들어줘야 하는 그런 전체 복부 거상술, 우리 터미턱 수술이라고 하는데 그걸 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흉터 이런 거거든요. 이제 팬티 라인 안쪽으로 거의 숨어 들어가기 때문에 높이가 낮은 수준의 비키니를 입으시는 거 아니라면 안쪽으로는 흉터는 다 가려지시게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케이스는 다 복부 거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복부 거상을 어느 정도 단계까지 하느냐, 전체로 하느냐, 미니로 하느냐,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정도 처지시지 않으셨다 그러면 지방 흡입만으로도, 리프팅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이런 복부에 문제가 있을 때 마혼자로 위고비 이런 걸로 좀 해결을 보는 건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많이 되죠. 같이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해도 늘어진 피부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 종착역은 연부 조직이나 피부 그리고 전체적인 실루엣에 대한 거는 수술적인 거 말고는 정말 답이 없어요. 뱃살을 거상하고 절개하고 이러면 뭔가 큰 수술처럼 솔직히 느껴지거든요. 수술 범위가 넓기는 하지만 저는 넓고 얇
낮게 수술을 하거든요. 환자분들의 두려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수술 자체가 굉장히 생사를 다투거나 활력 징후에 문제가 있을 정도의 그런 수술은 아니다. 다만 되게 중요한 거는 얼마나 그 수술을 경험을 해봤냐, 그리고 얼마나 디자인에 대한 감각이 있느냐, 그리고 팀워크가 얼마나 잘 맞아서 그 수술을 빨리 탁탁탁탁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모든 성형외과 선생님들이나 비만 치료하신다는 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수술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나도 출산 후에 배가 진짜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께 마지막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첫 번째, 배가 안 들어가는데 아직도 나와 있는데 라고 하시면 일단 생활습관 교정도 하셔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특히 운동 중에서도 코어 운동, 근육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꼭 전문가의 처방을 받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 하지만 마지막 종착역은 정확하게 상담을 하고 진단을 해서 복부 거상술이라든지 미니 복부 거상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좋은 방식일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복부 성형술 자체를 임신을 하지 않은, 임신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금기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최근 논문들이나 트렌드 자체는 꼭 그렇지는 않다. 저도 살아보니까 20대 때 나중에 출산할 거라고 이런 배를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젊고 예쁠 때, 또 본인이 원할 때 본인의 몸을 케어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